안녕하세요. ALC튜브의 레포트입니다. 오늘은 이 채널의 주제인 ALC 공사를 소개할 건데요. 이번 영상은 유튜브를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이 아니라 웹용으로 만들어진 GIF로 영상 화질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ALC 정보를 다루는 채널인 만큼 오늘 영상에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리려는 현장은 경상북도 영덕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은 다른 현장과 달리 내진에 대한 실험 및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시범주택을 제가 시공하게 되었는데요. 이 현장의 특징은 현재 ALC로 실험할 수 있는 모든 실험을 거의 다 해보았다고 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모두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작된 영상입니다. 그럼 ALC 내진주택을 위한 시범주택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의 시작은 가장 먼저 새벽에 도착해 저희가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던 25톤 차량의 자재를 하차하는 일입니다. 차량에 실려있던 자재를 우선 하차하게 지시하고 그동안 저희 팀원들은 현장에서 시멘트 페이스트를 물과 혼합하여 먹줄선에 맞게 도포를 합니다. 이 현장은 시범주택으로 다른 방식을 채택 시공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방수 시트를 바닥에 부착한 후 고름 모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페이스트 작업이 끝나면 고름 모르터에 사용될 레미타를 혼합하는데 이때는 물과 방수액을 혼합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 작업이 끝나면 첫 단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단 모서리 쌓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단의 높이가 정확하게 맞아야 향후 상부로 올라가는 블럭들의 수직과 수평이 정확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첫 단을 설치하는 동안 자재가 다 하차되어 기초 위로 올라오게 되고 이동 장비를 사용해서 자재를 사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운반하게 됩니다. ALC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 작업이 끝나면 보강 메쉬를 사용하여 첫 단 블럭의 보강을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ALC 모르타의 혼합은 제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용법을 준수해야만 조종 모르타의 접착 및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조종 모르타 삽의 모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르타의 두께가 유지되어야만 블럭의 상하 좌우면을 타격해서 수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ALC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족조의 구조에서는 외벽과 내벽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끼워 쌓기를 해야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첫 단의 작업이 끝나면 그 위로 쌓이는 조적은 조금 수월하고 빨라지게 되는데 그동안 저는 내진에 사용될 수직 철근을 용접하고 있네요. 조종용 모르터는 블럭의 면 전체를 도포해야 합니다. 가끔 다른 현장들을 보면 기능공이라는 사람들이 조족삽을 블럭 크기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한 가지 주걱으로만 조종용 모르터를 도포하는데 작은 주걱으로 큰 블럭에 여러 번 도포하게 되면 작업의 속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르터의 양이 일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조종용 모르터 주걱은 꼭 블럭에 맞는 크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족의 외부 면뿐만이 아니라 조족의 모든 모서리 부분은 직각이 맞는지 직각자를 이용해 확인해야 하고 블럭 5단이 쌓이면 도면에 나와 있는 창호의 위치를 확인하고 창호의 크기보다 한쪽 면으로는 600mm 이상, 양쪽으로는 1200mm 이상 키우고 블럭에 연필로 체크한 후 홈을 파게 되는데 이 작업을 하인방 작업이라고 합니다. 하인방 작업의 요령은 약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원형톱을 사용해서 하인방 작업을 하는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방 작업은 원형톱으로 블럭에 그려진 3개의 선을 절단 후 헤라등을 이용하여 당기거나 밀면 블럭이 깨지는데 깨진 블럭을 제거한 후 홈 안쪽 면을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을 부어 물추김을 해줍니다. 시멘트 모르터를 홈에 채우고 철근을 중앙으로 삽입 후
면을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럼 하인방의 설치는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벽체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무게가 실리게 되는데 그것을 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중은 조족조의 경우 약 45도에서 60도까지 하중을 분산시키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벽체의 경우에는 블럭의 면을 따라 그 하중이 기초면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창문과 같은 계구부에서는 그 하중이 분산하지 못하고 수직으로 창문의 틀에 집중되게 되는데 집중 수직 하중을 받는 블럭 주변으로 크랙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집니다. 이런 크랙을 예방하기 위하여 하중을 받은 블럭의 하부에 시멘트 레미탈과 철근을 삽입시켜 인방을 만들어주게 되면 집중 하중을 받았던 블럭의 하중이 다시 하중 분산을 균등하게 만들어 크랙을 방지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하인방의 설치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계구부의 끝면에서 한쪽으로 최소 600mm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철근은 한 줄 사용 시 16mm 철근을 사용하고 두 줄 사용 시에는 10mm 철근이 사용되며 계구부의 크기가 커지면 두 줄 하인방을 권장드립니다. 하인방 작업이 끝나면 다시 하중을 분산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보강 메쉬를 사용하여 전체 보강에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는 보강 메쉬는 현재 가장 인장력이 좋은 400g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끼워 쌓기를 하면 보기에도 튼튼해 보이죠? 이제 블럭의 높이가 높아지게 되면 작업 발판을 설치해서 블럭을 쌓게 되는데 블럭 조족 시 유의사항은 블럭은 기술공의 가슴 밑으로 조족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슴 위로 블럭을 조족하는 행위는 잘못된 방법으로 블럭의 높이가 가슴 위로 올라가 조족할 경우에는 블럭을 잡는 방향인 모서리를 잡을 수가 없어 블럭을 놓을 때 블럭을 놓치는 듯이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블럭을 그런 방식으로 내려놓으면 수평 모르터가 튕겨져 나가 블럭의 수평을 유지하기 힘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수평대를 볼 수가 없어 블럭의 수평에 맞는지 확인이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블럭을 옆 블럭과 밀착시키면서 놓을 수가 없어 후에 블럭을 옆으로 밀게 되는데 이럴 경우 바닥에 있는 모르터가 미는 방향으로 몰려서 블럭과 블럭의 밀착을 방해하게 되어 블럭 사이로 공간이 생겨 이런 곳으로 결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블럭은 매단마다 수직 수평을 확인하면서 조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블럭을 확인하여도 블럭의 상태 때문에 블럭의 수평 유지가 힘들어질 경우에는 전용 면가리를 이용하여 수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블럭은 상인방이 설치되는 곳까지 조족이 완료되면 인방을 설치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인방이 설치되어야 하는 블럭이 수평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고 수평이 확인되면 인방을 하게 됩니다. 이곳 현장의 특징 중 하나는 저의 경우 인방을 3개로 이용하여 설치를 하나 이 현장은 특수적으로 한 개로 만들어진 인방이 생산되었습니다. 정말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인방을 설치하고 설치된 인방은 대형 고무 망치를 사용해서 밀착하게 됩니다. 설치된 인방도 수직 수평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든 인방의 설치가 끝나면 벽체에 비어있는 면을 채우는 조족 작업이 시작되고 전원 이동 중에 손상된 블럭을 보수 모르타를 사용하여 보수를 보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1층 벽체가 완성되고 바닥 판넬 위치에 메쉬를 보강한 후 수직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자칭 수제자인 이건희가 직접 올라가 혼자 설치를 합니다. 저는 늙어서 위험하니까 올라오지 말라고 하네요. 저는 아직 한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업은 보기보다 힘든 작업입니다.
이른 아침 중장비가 도착하기 전에 바닥 판넬에 걸침 길이를 지정하고 먹줄 작업에 들어갑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중장비인 크레인이 도착하는데 바닥 판넬의 경우에는 패널 집게는 수평 클램프가 사용됩니다. 패널의 양중은 크레인 기사님이 현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이때는 수신호와 무전기를 병행합니다. 올려진 바닥 패널을 조심히 내려놓고 밀착 장비를 사용해서 패널을 밀착시켜 공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작업 중 패널을 내려놓다 보면 중장비로 세심하고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먹줄을 벗어난 패널의 경우에는 대형 고무 망치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패널 설치가 끝나갈 무렵 관계자 여러분들이 견학을 오셨네요. 이렇게 바닥 패널의 설치가 끝나면 테두리보 버팀 블럭으로 사용될 50mm 블럭과 장비, 단열재 등이 양중됩니다. 50mm 버팀 블럭의 경우에는 PU700이라는 전용 폼재를 사용하고 파장핀을 이용해 고정합니다. 단열재 설치도 전용 접착폼을 사용하여 설치하면 바닥 판넬 설치 작업이 완료됩니다. 이제 테두리 철근을 설치하는데 이 무게도 장난이 아닙니다. 수직으로 끌어올려 보니 허리의 통증이. 설치된 테두리 철근은 피복을 유지하고 수직 철근과 결속하게 되는데 시방서에 나와 있는 철근의 방향으로 결속되어야 합니다. 패널과 패널 사이에 들어가는 앙카 철근도 도면과 동일하게 설치하고 철근은 패널 홈 중앙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처마가 설치되는 곳에는 블럭을 관통시켜 L 앙카를 삽입하여 테두리 안에 타설되는 네미탈과 연결되어야 튼튼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테두리 철근의 설치가 끝나면 무수축 그라우터나 시멘트 모르타를 혼합하여 수직 철근이 들어있는 구멍 안으로 모르터를 우선 부어주어야 합니다. 테두리보 몰탈 타설이 끝나면 패널과 패널 사이에도 몰탈을 사춤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패널 안에 들어있는 철근 때문에 몰탈의 사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갈고리 등을 이용하여 철근을 흔들면 시멘트 몰탈이 수월하게 사춤되게 됩니다. 또한 진동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타설이 끝나고 시간이 흐르면 모르타의 수축이 시작되면서 크랙의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데 이럴 때는 타설된 몰타를 재다짐하여 표면 강도를 올려주므로 크랙을 방지하시면 됩니다. 이후 청소 작업이 끝나면 1층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2층 벽제 시공과 지붕 패널 설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